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불구속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장관이 이진관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최상목, 김주현 역시 이진관 재판부에 배당되었습니다. 안가회동 위증 혐의로 이왕규 역시 이진관 재판부로 배당되었습니다. 마치 윤석열 정권의 모든 악행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될 듯합니다. 내란 특검은 친목 모임이라 개구라쳤던 삼청동 안가 모임을 계엄 정당화 논리를 의논하고 향후 법률적 대응 방안을 상의하기 위한 자리로 결론냈습니다. 이왕규, 박성재, 이상민, 김주현 등이 12월 4일 저녁에 안가에서 모임을 갖는데 박성재는 당시 검찰국장이었던 임세진에게 계엄 정당화 관련 문건을 작성케 한 후 완성된 문건 파일을 지참하고 안가 모임에 참석했고, 이상민도 당시 수행비서에게 관련 문건을 받아서 안가로 갔다는 건데, 특검은 그날 낮 한동훈과 나경원이 참석한 당정대 회의가 2시부터 3시 반까지 있었고, 회의 내용은 야권의 대통령 탄핵과 특검 추진에 대한 대응, 비상계엄 정당화 논리 개발의 필요성 등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경찰과 군대 및 김용현 등에게 책임을 다 돌리는 방식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정대 회의에 참석한 한동훈과 나경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기재부 등의 업무 보고에서 쿠팡을 강타합니다. 근데 이게 경제 분야는 사실 돈 벌기 위해서 법률을 어기는 경우에 이거를 처벌을 해봐야 그 사장이 처벌되는 것도 아니고 이익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게 아니고 무슨 실무 책임자 처벌 안 돼도 한 5, 6년씩 걸리고 그 수사하고 재판하고 하느라고 국가 영향을 엄청나게 소진하는데 아무런 제재 효과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데 경제 제재를 해야 된다. 네. 이번에 무슨 팡인가 거기 그런데도 막 어기잖아요. 그 사람도 처벌을 전혀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어줘야 어떤 게 더 경제적으로 손실이고 이익인가를 이렇게 판단하게 되죠. 이어 다음 날인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반복 중대 위반에 대한 징벌 과징금 특례를 해서 10%는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겠다 그 말이죠. 지금은 얼마예요? 법에는 직전 연도라고 되어 있네. 법에는 전체 매출액의 3%, 시행령 단에는 직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에 대해서 이제 3%를 부과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약해지는 거군요.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시행령을 일단 고칩시다. 네, 3년 중에서 제일 높은 연도에 3%로 하죠. 바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경제 제재들이 너무 약해가지고 아예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요. 위반해도 신경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반해도 본 태도를 보면 뭐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우리나라는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위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위반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야 되고 비용도 들여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잘 안 보여서 앞으로는 이런 거 위반해가지고 국민들한테 피해주고 그러면 엄청난 경제제재를 다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17일에 예정된 과방위의 쿠팡 해킹 청문회, 쿠팡은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최초로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공개되면서 다양한 사안들이 나오는데, 이재명 후보 시절 자신의 강점을 관료 장악이랑 했던 것이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여기 빠진 기관들이 상당히 있어서 빠진 기관들은 한 번 다 모아가지고 서면 보고 다 하게 하고요.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도 다 하라고 하십시오. 우리가 관할하는 기관들을 빼고 하는 건 영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업무보고는 그냥 진행을 하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서면 보고가 빠진 공기관들, 소속 산하기관, 유관기관들 전부 다 서면 보고를 내라고 하고 그 별도로 한번 날을 잡아가지고 서울에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주는 받아놓고 네. 제작은 안 하고 발주받은 그 선급금 가지고 딴 거 저 열심히 본사 짓고 있더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발주 선급금을 70% 준다는 게 사실이에요? 맞아요? 네, 철도국장입니다. 최대 70%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게 되어 있어요? 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게 어디에 되어 있어요? 국가계약법상 선급은 70%까지 줄 수 있도록 줄 수 있다지 줘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그러니까 제작을 독려하기 위해서 성금을 보통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웃기는 얘기라는 거예요, 내 말이. 보통 인간에서는 계약금 10% 주잖아요. 70% 줬더니 이 사람들이 돈 받아가지고 딴짓 하다가 결국 부도 내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70%까지 줄 수 있다는 건 예산 조기 집행이나 이런 편의를 위해서지, 그 당연히 주는 건 아니죠.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다원 시스템과 뭔가 거기는 대체적으로 70% 선급금 받아가지고 제작도 안 하면서 그 딴 거 하고 있다 그런 얘기 있던데 조사는 해본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조사 과정에 있고요. 저희들 일부 확인한 바로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사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그렇죠. 사기입니다. 예. 지금까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 꽤 오랫동안 거기서 납품 받아가지고, 참 납품이 아니라 계약을 해가지고 낙찰 받아서 네. 계속 그 낙찰 생산 물량을 쌓아놓는 모양이던데, 예. 앞으로 그게 정상적으로 납품될 수 있어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럼 어떻게 할 거이고? 근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일단 감사를 진행해서 조사를 좀 더 깊이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쌓여 있어요, 그게? 이런 게 지금 22년도에 이미 납기를 어겼고 23년에 한 거 또 어기고 있는데 또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했다는 거죠, 지금. 그것도 70%씩 줘가면서. 이건 뭔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저게 정상적으로 진행될 리가 없죠. 선급금으로 받아간 것조차도 지금 수천억인데 어디가 없고 그 돈이 없어가 1,000억 빌려왔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게? 공사다, 작업도 안 하고 있다가 국회가 막 난리치니까 이제서 또 시작했다는 건데. 그 70%씩 선급금 주는 규정을 바꾸세요. 저기 정책실장이. 그거 조기 집행이 문의해가지고 이런 사기치는 수단으로 이용되잖아요. 예. 내가 사실은 이 성남시에서 이미 봤던 거예요. 선급금을 최대 20% 이상 못 넘게 하든지 하십시오. 특정한 경우에만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그건 승인을 받든지 이런 절차를 만들어야죠. 네네. 그 좀 말이 됩니까, 저게? 개선 방안 마련하겠습니다. 예. 예. 전 국가계약, 공공계약은 다 똑같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낙찰받아가 70% 받고 네. 돈 받아서 쓰고 오고 뭐 즐겁지요. 어차피 이래 된 거. 내가 보면 그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입찰이 가격 경쟁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최저한을 정하든지 이렇게 하고 대신에 그건 뭘로 경쟁하냐? 정부 발주니까 공공성 요소를 넣으면 되잖아요. 공공성 요소에 개발하면 되죠. 예를 들면 국내 자재를 쓰냐, 국내 기업들한테 협조를 받냐, 예를 들면 아니면 뭐 근로자들하고 사이가 좋냐, 근로자 임금 보상이 어느 정도냐, 뭐 이런 거 수치 만들면 되잖아요. 이런 공익적 요소들을 차라리 예. 입찰 경쟁 요소로 좀 만들고 가격은 최저한을 정하든지 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적정 대통령, 가격을 해야지. 저가 입찰의 폐해를 극복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요. 네. 또 코레일 직원들이 그 직원으로 또 들어가서 또 재취업하는 양상도 막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이 전동차 또 고속열차를 생산하는 회사가 사실상 국내 기업이 몇 개 안 됩니다. 아주 극소수로 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안까지 포함되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대규모 사기 사건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이집트 공항 개발 사업이라는 항목이 있네요. 39페이지에. 기존의 후르가다 공항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준비를. 요거 진행책 정도가 어떻게 돼요? 네? 이집트의 공항 개발 사업 추진 현황 여기 있는데 현재 사업 진척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39페이지에 있어요. 없어서 좀 자료가 자세히 없어요? 말씀해 주시면. 내가 지금 자료가 있는 건 다 읽어봤죠. 물어보잖아요. 아니 책자가 없다는 건데 이해하는데 그럴 수 있죠. 본인들이 만들어서 자료를 여기다 제출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내가 다 읽어봤고 이미. 그런데 예, 실제 진척 정도가 어떤 건지는 당연히 파악하고 이게 중요한 예, 거지. 이집트는
지금 수도공항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수도공항에 있어서는 실무적으로 진척이 지금 전혀 없는 부분이고요. 자, 카이로 그래서 공항을 물어본 게 아니고 이건 새로 나온 거고 그 전에 하고 있던 후루가다 공항이니 무슨 예, 후루가다 공항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 진척됐냐고 묻잖아요, 내가. 지금 구체화되지는 않고요. 지금 후루가다 공항의 이 개발에 있어서 인천공항의 참여 의사를 이집트 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는 그거 써져 초기 있잖아요. 단계입니다, 지금. 하고 있다고 써져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예. 내용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냐. 예를 들면 꼭 굳이 여기 수요 정도는 어떻고 전망은 어떻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다. 그런 걸 다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상황이 어떤지.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하고 이집트 당국하고 계약할 정도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실무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정말 상황입니다. 거기 같이 온 사람 있어요? 예, 배석자 없습니다. 배석 없어요? 예. 지금 후루가다 공항, 샴엘 세이크 등 11개 민간 공항을 순차적으로 PPP 사업 발주 추진 중인데 이 중에 후루가다 공항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협의 중이다, 참여 검토 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응? 어느 정도냐, 후루가다 공항은 대체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되고 있는 거고 전망은 있는 건지, 다른 거 11개 중에 이게 1개니까 10개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건데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네요. 써져 있는 거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자, 이렇게 진행되는 업무보고는 2016년부터야말로 오롯이 이재명 다음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를 주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주었으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플랜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시와 감독은 대한국민에게 맡겼습니다. 2026년 이재명다운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